부동산 학개론은 개념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용어의 개념 정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공자와 비전공자 구분 없이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때까지 꼼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을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합격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대비하실 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출제 빈도가 어디에 많이 비중이 주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도 그만큼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전략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내용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출제 빈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평균 10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시험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8회까지 이루어진 시험을 보면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투자론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동산 투자론 부분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많고요.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수익 분석과 관련된 공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숙지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출제가 가장 높게 나온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파트입니다. 물론 범위는 넓습니다. 개발과 관리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범위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개발도 하나의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도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투자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 경제론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 부동산 투자론과 경제론 파트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또 개발도 가만히 보면은 수익이 창출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이 더 많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측면에 많이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는 투자론과 그 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 그리고 경제론 파트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자, 이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 기조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죠?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으로 대별되는데 실제 내용은 주택 정책에 포인트를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 금융론, 지금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통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융론 파트이기 때문에 이 금융에 관련된 부채 상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시켜서 이 투자론까지도 연결시키는 그런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새롭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감정평가 쪽에 보면은 이 감정평가 방식과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 및 가격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가격 공시에 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올해는 기존보다는 한 두 문제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부분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징, 부동산의 속성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속성은 최근에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의 기본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개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는 이 비중을 갖다가 보시고 여러분의 시간 할애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학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선정해서 학습하실 때는 먼저 모든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서의 학습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 학습이 끝나셨으면 부동산 학개론 총정리 문제를 통해서 기본서에서 학습된 내용을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를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피드백을 해서 기본서를 다시 확인해 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가까워 올수록 기본적으로 단기 완성 그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재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험의 임박에서는 모의고사를 한 번씩 실전에 가깝게 시간 체크와 더불어 시험 점수까지도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직접 시험에 응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각 그 과목에 있어서의 또 중요시되지만 이 각 그 과목에서 이 부동산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해당되는 내용의 이 용어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용어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와 동영상을 갖다가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습 초기에는 기본서 중심으로 폭넓게 일단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폭넓게 접근을 하되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동시에 10분 발휘를 활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됐을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높여서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잘 되는 부분과 또 잘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구분을 하시고 그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포스트잇 같은 걸 갖다가 붙여가면서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1:1 상담을 통해서라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여러분이 또 별도로 정리해서 한꺼번에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출제를 해서 어렵게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쉬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계산 문제를 이용해서 시험의 전반적인 수준을 갖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계산 문제만 잘 틀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별도로 분류를 시켜내서 한번 재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경록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저자 교수 상담 코너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상호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도움을 드리고 또 도움을 받으셔서 합격의 지름길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 빈도를 고려한 학습 비중이나 시간 할애로서 효율적인 학습을 해서 여러분이 꼭 합격하실 것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